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최고를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책이고요.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팀 어윈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렇게 띠지에 보시면 비난하지 말고 긍정하라. 긍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이 책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띠지에 저자의 이런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팀 어윈이라는 이분이 이분 자체로는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제 경우에는 이제 못 들어본 분일 경우가 좀 제법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하신 분들일지라 하더라도 저한테까지 유명해지지 않을 정도의 그 명성이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뭔가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류의 책을 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읽으면 더 재밌게 읽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쓰셨는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조직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게 똑같은 심리학이라도 굉장히 다른 분야일 수 있거든요. 조직이라는 건 어떠한 그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인 그런 규모로 그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단체적인 부분에서의 조직이 운영하는 조직에 대한 원리와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심리학의 범주라 보실 수 있겠고, 임상 심리학은 이제 좀 더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성과나 아니면 나은 심리 상태나 이런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 실제적인 임상을 통한 연구 분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두 분야는 조금 같은 심리학이지만 굉장히 다른 분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니까 공부는 굉장히 많이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최고를 이끌어낼 것인가인데 이 책은 전반적으로 나 자신의 최고의 상태, 최고의 그런 성과, 최고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나와 연관된 내가 지시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 내 자식들, 자녀들, 아니면 내 주위의 주변 사람들 해서 나를 뺀 나의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최고를 그들로부터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그들이 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고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아무튼 다른 사람의 최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목차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챕터로 세 가지가 나뉘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자가 말하는 특별하고 비범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해서, 특별하고 비범한 영향력이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 나의 조직들, 나의 회사들, 나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비범하고 특별한 재능과 역량으로 좀 더 나은 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좀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개개인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최고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긍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고, 이제 좀 더 실전적으로 이제 사용 스킬로 들어가서 어떻게 실행을 하면 그들로 하여금 최고를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긍정을 이끌어내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내면 자아와 접촉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실게요. 나는 수천 명의 리더들과 면담을 했는데 그들 대부분 굉장히 열정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저자가 말하는 마초적인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머리로는 업무적, 관계적 측면에 동의하면서도 종종 경영의 소프트 스킬을 표방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는 뭔가 좀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자아를 건드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소프트 스킬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거와 반대는 하드 스킬은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서 야, 너 이거 해 하면서 업무 지시를 강하게 내리고 도저히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많은 양의 업무 지시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좀 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대적으로 하드 스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자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인데, 저자는 조직 심리학자이자 소프트 경영 전문가라고 불리는 나도 내가 읽는 자료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자는 이제 소프트 경영, 저자가 말하는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소위 건설적 비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판이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건설적이라고 말을 할지라고 한들 비판보다는 긍정을 할 때 사람들이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긍정하게 만드는 그 힘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소프트 스킬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관리자나 교사, 코치, 부모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래도 통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줘야지만 최대치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이 탁월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 내적 동기를 지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제대로 된 리더라면 이것을 밤새도록 밤잠을 설치며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업지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사람들의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데에도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여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한 사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은 다른 사람이 그가 지닌 장점과 능력을 알아봐 줄 때 일어난다.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깊은 긍정을 해준다면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 또 형성돼가지고 그렇게 자리 잡게 되고 그 내면에 형성된 신념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한테 의견을 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조용히 말을 건네면서 나를 좀 나은 상황으로 그리고 좀 더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일으키게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긍정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자아를 건드려서 내면 자아로 하여금 좀 더 본인 스스로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일치하는 한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건드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를 스스로 이끌어내게끔 스스로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긍정 스킬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뇌과학이 말하는 긍정의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긍정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긍정을 하고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식의 좋은 효과가 뇌를 통해서 나올까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충분히 보실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인다. 긍정하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말이죠. 주관적 가치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 즉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바람직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스스로 좀 더 이게 바람직하게 자아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고, 또 자기 절제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네 번째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다섯 번째 긍정적인 행동 변화와 관련 있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도록 만든다. 여섯 번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받는 뇌회로를 자극해가지고 신뢰와 애착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면역 체계나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혁신을 촉진하게 만들어준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끔 뇌가 그렇게 좀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의 효과가 뇌과학적으로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이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자가 말한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긍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더 나은 피드백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례로 실제로 우리 직장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어떤 것이 가장 긍정적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틀에 박혀 있었어. 자네처럼 틀을 깨는 게 필요하지. 다만 이 기획안을 경영진 앞에 내놓기에 지금이 적기인지는 모르겠네. 언제가 좋을지 최적의 순간을 찾아보도록 하지.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준 것 정말 고맙네. 두 번째, 지금은 자네 기획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네. 가을이나 되면 생각해보지. 세 번째, 이 기획안으로는 아무 호응도 얻지 못할 거다. 네 번째, 이건 완전히 시간 낭비다. 대표님 책상까지 올라가지도 못할 거야. 어째 1번부터 4번까지 갈수록 더 4번으로 갈수록 더 세게 얘기하는 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기획안을 낸 것을 거절하는 거절의 답변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의 피드백을 함유하면서
거절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번 혹은 1번에 대한 1번이 제일 바람직하고 좀 길게 얘기를 하긴 했으나 최대한 상대방의 그런 제안을 좀 더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비난이 아닌 투로 얘기를 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긍정적으로 좀 답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죠. 저자가 말하는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신념을 심어주고 신념은 또한 그렇게 기대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사가 직원의 스타일이나 역량을 긍정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도 능력이 있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라는 신념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적인 상황에 어떤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 신념에 따라 긍정적으로 형성된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더 나은 결과, 더 최고의 선택, 최고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또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긍정의 피드백이 아닌 비난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비난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위축되어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형편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어렵다. 나는 좀 바보 같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저자가 생각할 때 또래들한테 인기가 많은 누나였는데 어느 날 그 누나가 자신한테 멍청한 녀석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신경이 쓰였대요. 왜냐하면 그 누나의 평가를 무시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자인 자신도 멍청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교에서 뛰어난 사람이고 인생에서 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알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누나가 워낙에 또래들한테 인기가 많은 어찌 보면 이렇게 공공연히 인싸의 느낌이었는데 그 인싸인 누나한테 비난을 받았더니 자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과 안 좋은 피드백이 형성돼서 신념이 되게 안 좋게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걸 극복하기까지 그 비난을 극복해서 내 스스로의 본연의 나 자신 내면의 자아를 만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의 피드백의 반대의 측면, 이른바 비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은 원초적 수준에서 극도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데 비판을 가한 사람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들은 사람은 말이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닌 자신의 인격이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비난을 받게 되면 이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 행동 때문에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나에 대한 인격을 공격하네, 나를 무시하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얻게 되면 스스로 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한테 보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리의 뇌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반응들을 하게 만들어서 뭔가 그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그런 기업의 그런 회사의 상황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그런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뭔가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말과 같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말을 사용하는 비인격적인 리더십은 조직원의 불안감과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습관적인 비판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비인격적인 비난 이런 것들보다 더 나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피드백이라는 거죠.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이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들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을 뭔가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좀 좋게 평가받을지 나쁘게 평가받을지 혹은 이 사람이 좋게 생각할지 나쁘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아리송한 면들이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직장 상사,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직장 상사가 굉장히 위험하고 더 오히려 비인격적인 비판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긍정의 피드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 책에서 표현하는 코어에 다가가는 내면적 자아를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피드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자신감과 신뢰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좀 얻을 수 있게 계속해서 좀 스스로를 낮추고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좋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요. 막 윽박지르고 넌 이거 잘못했어. 네 잘해야지 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최대한 타이르고 상대방에게 이제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던지면서 스스로 이제 일관성이 있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일관성이 있는 그런 상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좀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봐줘야지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표현했는데 소위 말하면 한 사람 어떤 누구나 어떤 한 개인에 있어서는 이런 면들이 나온다고 해요.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고 제일 바깥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스타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기술과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더 안에 깊숙이 자아 안에 깊숙한 내면적 자아인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능력과 재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일과 역량과 더 깊숙하게 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코어, 이 사람의 내면적 자아를 이끌어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 보다 발전적으로 좀 포지티브하게 바꿔서 역량과 스타일에 영향을 미쳐서 좀 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저자는 조직 심리학을 박사를 받으신 분과 함께 조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좀 단호한 얘기도 해줍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조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멜리사 그리고 데이비드 그리고 필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멜리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떠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직무가 좀 맞지 않아서 회사도 그녀에게 그 멜리사가 여자였는데 그녀에게 다른 쪽의 잡을 잡아주길 원했고 그 멜리사 자체도 그녀도 좀 다른 직업을 본인이 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그 목적이 맞아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쪽으로 이제 바람직하게 결판이 났고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우수한 임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가지 뭐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말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그런 인격적인 면을 건드리는 그런 좀 악렬한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좀 개선했더니 훌륭한 임원이 돼서 나중에 좀 CEO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필립이에요. 이런 데이비드와 멜리사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에게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있는 걸 내려놓게 되면 문제를 내려놓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조직에 잘 순화하거나 더 맞는 조직을 향해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 필립 같은 사람은 문제가 스스로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강하게 해줍니다. 여기 보실게요. 필립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시간이 필요했다. 문제는 그의 코어가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굉장히 뭐 좀 악한 말들을 조직에 많이 했고 스트레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 실제로 업무 성과에도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조직에. 필립이 조직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그가 제공한 가치를 훨씬 능가했다.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연봉만큼의 그런 가치보다도 더 나쁜 쪽으로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원 필립을 제외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가 회사를 떠나는 게 답이었다. 더 이상 어떠한 노력을 해봐도 이 필립이라는 사람 자체의 코어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왜냐하면 조직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이런 사람들은 제거를 해서 없애는 것이 맞을 것이다. 조직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단호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소프트 스킬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긍정의 피드백, 동맹적 피드백,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하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쪽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잘라야 되는 사람은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명확히 해주는 부분이라 좀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필립 같은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의견을 조금 더 첨언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자는 이제 앞에서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러니까 내면 자아, 코어를 건드릴 수 있는 긍정의 피드백을 발휘함으로써 그들로서 최대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신도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말이나 동맹적인 피드백을 아무리 제공해도, 여기서 말하는 동맹적 피드백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와 너는 같은 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식의 동맹적 피드백이 동맹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이 조언이 너의 꿈과 너의 자아 실현과 자아 실현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너를 위한 거다. 이 얘기는 너를 위한 거야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서 동맹, 너와 나는 같은 편이야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맹적 피드백을 제공해도 내면의 문제를 허우적대느라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코어에 내면 자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치유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은 병을 치유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물론 코어가 나쁜 사람도 치유해서 고쳐서 쓸 수도 있겠지만, 직장이라는 곳이 이제 이윤 추구를 하고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옳게끔 빠르게 변화하는 곳인데, 이런 코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치유하면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을 가렸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 위대한 사명을 어떠한 그런 조직의 일원들한테 업무 타스크를 부여할 때 사명을 결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주는 것은 팀의 목적, 의미, 열정, 심지어 절박함까지 만들어낸다.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미하게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 대충 때우다가 뭐 때 되면은 이제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을만을 위해서 이제 5일 동안을 뭐 노예처럼 혹은 아무 생각 없는 좀비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도 많은데, 뭐 우리가 월급 루팡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일하지 않게끔 만들려면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하는 일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해서 이것이 목적과 의미, 열정, 그리고 절박함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업무에 고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앞에서 이제 리츠칼튼 호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경영자인 호르스트 슐츠는 이제 일부 청소부나 뭐 아니면 그 좀 낮은 등급의 직원들까지도 본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사명감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 혹은 동기부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사숙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사숙녀들이다라고 표현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인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사숙녀고,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최고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 전문가들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소명을 부여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본인의 소명을 다하면서 조금 더 조직이 좀 더 발전적으로 최고로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업무라 하더라도 높은 이상과 목표가 설정되는 순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본인의 목적이고 리더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되게 감명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은 배운다기보다는 포착되는데, 감정 회복력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말의 사진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에 필요한 장점을 기르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보실게요. 아내와 나는,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짐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이 아들이 다시 회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역경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 회복력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역경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역경을 경험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하고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런 역경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조차도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력, 감정의 회복, 정서의 회복,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다 보면은 늘 평탄한 하루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크게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의 문제가 생기고 뭐 꿈꾸던 뭐 꿈이 좌절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인생은 길고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감정이 회복되는 그 감정 회복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코어에 이 책에서 말하는 내면 자아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감정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 정말 최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기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긍정의 피드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으로 비난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또 얘기해주는 부분입니다. 비난은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비난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 싶어서 점점 더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물론 있죠. 하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저자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세까지 세는 걸 보면 항상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야, 너 이거 빨리 해. 세까지 센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짧은 리듬 사이에도 부모의 목소리는 세기와 음량이 점점 높아진다. 그렇죠? 야, 너 빨리 이빨 닦으러 와.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많이 해서 좀 뜨끔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가 셋을 다 셀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셋 셀 동안 뭔가 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혼내거나 하지 않는 걸 아이도 알아차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동이 통제되는 사람은 되게 모순적이게도 오로지 부모뿐이다. 더 중요한 점은 소리치는 것이 아이에게 자립심과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비난과 비판은 단기적인 결과를 가져올진 모르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아웃풋이. 하지만 직원을 성숙하고 자발적인 인재로 발전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는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과 리더십을 부여해주고 나만큼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난과 비판은 그냥 단기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 그냥 시켜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걸 결국에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뭔가 당장은 뭔가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피드백, 동맹적 피드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소프트 스킬로 경영을 해서 더 나은 결과, 조직에 더 나은 결과,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자아, 코어를 건드려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조언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그때 그 부장님, 그때 그 과장님 아니면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말이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라고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그런 피드백과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이분을 보시면 이분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다시금 들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